단장님 일하시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지금이요? 아, 지금이에요? 그 힘들고 지칠 때는 진짜 많아요. 매일매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번아웃까지 오는 경우들이 요새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성격이냐면 저는 모든 일을 약간 예방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번아웃이 그렇게 잘 오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미 와버렸을 때보다 오기 전에 좀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잠을 자는 것도 좋고 게임을 하는 것도 좋고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등산하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좋아하는 것조차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좀 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너무 귀찮아도 좀 해야 된다 라는 게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번아웃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는 막 억지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먼저 해요. 올 것 같을 때. 그 예를 들면은 제일 좀 쉽게 했던 거는 저 나이가 먹으면 다 가족들이 생기면서 친구들이 많이 만나기 어려워지지만 그냥 오래된 친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간다거나 특히 뭐 30, 40대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면은 저는 원래 평소에 술도 안 먹지만 영화에 나오는 일부러 그런 분위기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대포집 같은데 나 아니면 저는 친한 친구가 인천 영종도에 살거든요. 황희태 씨 말고 친한 친구가 그 영종도에 사는데 포구 쪽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한잔 하고 오기도 하고 또는 제가 PC방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번아웃이 올 것 같을 때 가서 제가 할 줄 아는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은 그 배틀그라운드 있거든요. 네. 그거 계정도 맨날 못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이렇게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인데 좀 그래도 즐겁게 아드레날린 좀 분비될 수 있는 약간 좀 격한 운동을 좀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저는 그 가족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네. 중에서도 어머니랑 좀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어차피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차 끌고 그냥 이렇게 그쪽으로 동선을 잡은 것처럼 해서 본가에 좀 들려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고 밥 먹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뭐 집밥 좀 먹으면서 뭐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쭉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풀어내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컨디션이 괜찮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번아웃이 오거나 힘들어지면 난 이런 걸 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그게 오거나 아니면 오기 직전 단계일 때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데 그냥 진짜 멍하니 살다가 갑자기 번아웃이 와버리면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가 지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은 다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침이 좀 빨리 오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표현을 빌리면 이게 먹고 살만 해서 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저희 어머니 옛날에는 밥 장사를 하셔가지고 밥 짓다가 애기도 나러 가시고 산후조리 그런 게 어딨냐. 요새 우리 어머니가 제일 이해 못하는 질병이 공황장애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게 있겠지. 워낙에 힘든, 안 겪어보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뭐, 저희 어머니 말로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고, 막, 70년대, 80년대 막 이럴 때는 그런 것도 안 오는데,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가 오는가 동시에,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 정신에 대해서 약간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에 오는데, 설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번아웃보다는 매너리즘에 가깝다고 봐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생각보다 성과는 안 나오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적인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감히 조언을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하고 다른 관점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번아웃이 오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이런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플랜들을 좀 세워놓는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점점 숨기고 내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만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쉬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너무 어떤 인생을 쉽게 본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과업들을 너무 쉽게 여기는데 생각과 다르니까 쉽게 좀 포기해버리고 그거 지금 당장 제가 늘 상담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직업을 잃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제외하고 오늘 당장 내가 먹고 싶은 배달의 민족을 못 시켜 먹진 않거든요. 신용카드가 있고 금융 서비스가 있고 또 여차하면 우리가 시쳇말로 하지만 뭐 노가다라도 뛰면 되고 뭐 어디 쿠팡 알바라도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것들이 엄청난 나를 몰아붙일 수 있는 동기가 막 제공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번아웃이 잘 온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건 저의 주장은 아니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스스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런 상황이 최악이 벌어질 것을 미리 항상 훈련을 해놓고 그때 행동 대처 요령을 정해놓으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러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하죠. 하다가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뤄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고 또는 시기와 질투, 배신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부터 내가 상처를 입어버리면 어떡하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여행 갔던 걸 떠올려요. 뭐냐면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필리핀, 세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되게 작은 거에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또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망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쓴다. 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날아가가지고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아서 한 3년 정도 근데 내가 와이프랑 뭐 처자식 데리고 여기 갈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들 누군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재미삼아 세워놓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워놨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라고 해서 되는데 늘 내가 잘 나갈 거고 늘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가 없고 대안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더 악수를 두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누군가 그럽디다. 네. 근데 꽤 돈이 많이 드는 최악의 수단이네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비행기상만 아니면 어차피 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다. 그러면 뭐 카드깡 하고 카드로 긁고 뭐 연체가 돼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든 말든 편도로 끊어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내가 물고기를 나르든 하역장에서 내가 뭘 하든 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릴 그것만 있으면 뭔가 도모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중대질병에 걸린 것만 아니라면. 어떤 삶의 공경이나 위험에 마주했을 때 진짜 어떨 때는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또는 누군가의 만남?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자꾸 내가 자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일수록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영업을 하면서 또는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상관없어요. 근데 위기라고 느꼈을 때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래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IQ 90짜리들 10명이 모여서 백날을 토의해봤자 90짜리 아이디어밖에 안 나와요. 근데 90짜리가 IQ 160짜리랑 소통을 하면 90짜리도 IQ 130 정도의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160의 대상이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맨날 무시했던 친구가 또 다른 관점에서 IQ 160짜리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실제로 그런 위기가 닥치거나 내가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때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두기 쉬운 수인 악수를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